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고대훈 매니저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와 머신러닝 영역의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의 다양한 기업들과 머신러닝 관련된 AI 도입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AI 도입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은 지금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I 도입을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이 가능하도록 어떻게 기업에 나아갈 수 있을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AI가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속화시켜 나가는지 그러한 사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계속 최신 모델이 나오고 있는 AI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최신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애저 클라우드의 AI와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과거 몇 년 동안 AI를 활용하고 도입하고 실제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은 과거 7년 동안 한 270% 정도 AI 활용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베인에서도 경영자의 약 90%가 AI 도입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만 AI를 그냥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좀 책임감 있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AI가 뭔가 바이어스 되거나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투명성,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프라이버시, 아니면 포용성, 이러한 좀 선입견이 없는 책임감 있는 AI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여러 좀 운영위원회를 좀 구축을 해서 AI를 좀 도입하기 위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AI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쓰시고 있고 아웃룩도 쓰시고 계실 텐데 이미 거기에 AI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은 거기에 디자이너라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너무 알아서 PPT 구성을 어떻게 할지 제안해 주기도 하고요. 아웃룩에서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면은 빠른 답장으로 바로 제가 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AI를 활용하고 계신 거고요. 다만 AI 개발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애저 AI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AI를 좀 활용할 수 있고 비즈니스에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애저 AI 스택 아랫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는 그 어플라이드 AI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전이나 스피치 등을 커버하고 있는 코그니티브 서비스, 그리고 실제적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하고 이거를 좀 추론할 수 있는 애저 머신러닝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애저 AI 부분에서 코그니티브 서비스, 그리고 어플라이드 AI 서비스, 애저 머신러닝이 있는데요. 먼저 코그니티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보고, 말하고, 이해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이 사전 구축된 형태로 있습니다. 그 사전 구축된 모델을 가져다가 바로 손쉽게 데이터와 연결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제 비즈니스 산업군마다 필요한 특성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플라이드 AI 서비스를 통해서 챗봇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문서에서 코그니티브 서치로 바로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온다던가 아니면은 다양한 서류들을 좀 바로 인식할 수 있고 데이터를 빠르게 자동화할 수 있는 폼 레코그나이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머신러닝을 직접 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시키고 추론하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구축된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핸즈온해서 직접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프로덕트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그니티브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랭귀지로부터 이해하고 아니면 이미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뭔가 오브젝트를 디텍트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바로 번역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 이상 탐지를 한다든지 그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KPMG나 아니면 G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챕터에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가 단지 저희가 데이터를 넣고 학습된 것을 추론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러한 다양한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셨으면 들어보셨을 단어가 오픈 AI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만 제공하는 이제 오픈 AI 서비스에서는 사람이 아닌 AI가 직접 뭐 글을 생성한다든지 아니면 코드를 제시한다든지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맨 마지막 챕터, 세 번째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어플라이드 AI 서비스에서는 좀 더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더 좀 업데이트된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조화되지 않은 그 서면 형식의 그 문서에서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설치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고객이 계속 서류로 내는 것을 바로 인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장할 수 있는 폼 레코그나이저, 뭐 챗봇 서비스, 그리고 주요 변수를 도출하는 매트릭 어드바이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핸즈온에서 뭐 코드를 짜고 파이썬으로 모델링을 해서 만드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전 구축된 것을 바로 가져와서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이러한 플랫폼도 있는데요. 애저 머신러닝입니다. 애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조화된 데이터, 그리고 비구조화된 데이터, 뭐 이미지나 뭐 텍스트,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지정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나 대시보드를 연결해서 사용자가 실시간 혹은 배치성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좋은 게, 머신러닝이 단지 독립적인 외딴섬이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기능들, 그리고 나중에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기적으로 통합 연결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잘 연결시켜서 비즈니스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게 비즈니스의 그 머신러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하게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데이터 분석가나 아니면 비즈니스 전문가일 수 있는데, 그러한 분들이 들어와서 인터페이스하고 UI를 접하는 게 이제 ML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ML 스튜디오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아니면 뭐 주피터 노트북처럼 노트북을 직접 핸즈온하면서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당연히 뭐 텐서플로우나 뭐 케라스, 파이토치 같은 이미 구조화된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전에 구축된 모델, 머신러닝 모델을 가져와서 바로 한번 학습을 시켜보고 이 정도 예측이 되겠다, 혹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토 ML도 있고, 혹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로직과 모델링 로직을 구축할 수 있는 디자이너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기능들은 MLOps 위에서 당연히 실행이 되고요. 또한 비즈니스 특성상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굉장히 좀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에서 이제 취사 선택해서 자기가 구축한 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실행된 모델을 뭐 매니지드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뭐 컴퓨팅 파워를 한번 확 써서 뭐 인퍼런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크 이네이블 쿠버네티스로 온프레미스에 가져와서 그것을 인퍼런스에서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실제적으로 인퍼런스하고 배포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그림입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해서 배포를 하고, 이게 잘 돌아가는지 뭐 매니지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다양한 표준화된 이러한 프로세스인데요. 이건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esponsible AI, MLOps 위에서 구현되게 됩니다. 다만 이거는 사실 교과서 같은 얘기고요. 이게 좀 더 현업에서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나이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을 단지 그냥 데이터만 놓고 개발한다라고 좀 기대치가 이만큼 있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게 좀 단계별로 좀 반복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비즈니스적인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루프에서 맨 왼쪽 루프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개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분석가가 좀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뭐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통계적인 가설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상 탐지라든지 그러한 모델링을 우리가 좀 구축할 수 있겠다
라는 최소한의 모델링 가능성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가능성이 검증된 이후에 실제적으로 현업과 어떻게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을지 협업을 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엔지니어가 팀을 이루면서 모델링을 구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정확도도 높이게 되고 실제적으로 뭐 어카운터블하게 설명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XAI도 좀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결국 리팩토링을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잘 쪼개고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이 모델을 최종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최소한의 모델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좀 잘 안 된다라고 해서 문제를 좀 다시 디파인 해야 될 때는 그 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애자일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이 구축된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운영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디플로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MLOps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잘 돌아가는지,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는지 그 대시보드 형태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모델을 좀 재학습시키고 이걸 다시 배포를 해야 된다라는 뭐 A/B 테스트 같은 것들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머신러닝을 뭐 학습시키고 구축해서 바로 인프런스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운영함으로써 뭐 비용을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매출을 증대시킨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좀 높인다든지 그러한 비즈니스 가치로 좀 전환하는 것이 실제 머신러닝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타사와 비교했을 때 애저가 이제 GPU 기준으로 했을 때 뭐 GPU당 퍼포먼스도 굉장히 2배 정도 가까이 나고요. 비용적으로도 달러당 퍼포먼스도 굉장히 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판별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이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너무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좀 주요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한 7천여 개의 고객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파트너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로 한 700억 건의 인퍼런스가 일어나고 있는데 즉 머신러닝 모델에서 700억 건 이상의 계속 예측값을 뿌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고객사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칼맥스라고 중고차를 이제 중개하는 이제 그러한 사이트인데 오픈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10만 개의 고객 리뷰를 이제 서머리해서 바로 설명이 직관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최근에 핫했던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에 이제 컨텍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캡셔닝해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찾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그러한 좀 경험을 제고시키는 그러한 사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뭐 피어슨이나 뭐 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 뭐 MBA에서도 당연히 뭐 추천하거나 아니면 뭐 자연어로 처리하는 그러한 다양한 AI 도입을 진행하고 있고요. 유럽 이외에서도 지금 24개의 언어로 트랜슬레이션을 바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애저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코그니티브 서비스 중에서 폼 레코그나이저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전에 구축된 다양한 이제 계약서 아니 문서상을 이제 인식을 하고 거기서 텍스트를 도출하고 그것을 이제 바로 저장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 그걸 좀 자동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최근에 이제 275개의 이제 랭귀지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 예시로 그 미국에 있는 HCA 헬스케어라는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미국에 한 180여 개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한 2,000여 개의 진료 현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들,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좀 다양했었는데요. 환자가 새로 오고 환자의 이제 접수를 이제 신청하게 되면 환자의 뭐 기본 뭐 SSN 정보 아니면 뭐 과거의 병력, 보험 이력, 뭐 가족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류로 굉장히 받아온 게 많습니다. 다만 관리자들이 그것을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바틀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업무 과중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업무 과중이 심한 것뿐만 아니라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결국 의료 시스템에서 오류가 난다는 것은 나중에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업무 가중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애저에 있는 폼 리코그나이저를 기반으로 뭐 서류에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텍스트화하고 실시간으로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러한 업무 가중을 좀 더 줄이고 실제
그 기존의 직원들은 좀 더 고객 응대나 고객이 의료 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적으로 좀 품질을 고객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그러한 데 집중한다라고 좀 벤치마크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비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결국 이제 이미지에서 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뭐 텍스트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오브젝트를 뭐 인식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고요. 뭐 제가 키우는 고양이를 이제 뭐 사진 속에서 바로 판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보이는 뭐 그 사진에서 글자를 바로 인식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제 공간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비디오는 사실 이제 대역폭 문제 때문에 분석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라는 좀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애저 AI를 통해서 어떻게 이 공간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엑시스라는 그 스마트 카메라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뭐 캐논 소유이고 지금 스웨덴에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애저 AI 기반을 통해서 대역폭을 확연히 낮췄는데 이제 컴퓨팅 파워를 확 쓰면서 대역폭을 낮추고 그러면서 스케일 아웃을 바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스마트 카메라로 뭐 안전 구역에 있는 것을 바로 인식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매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분석을 한다든지 그러한 실시간 공간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카메라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애저 AI 기반으로 공간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아니면 당연히 품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역폭의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고 그다음에 품질을 굉장히 높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뭐 이미지나 아니면 뭐 OCR이나 이미지 분석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뭐 공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비전 스튜디오에 지금 다양한 기능들로 그냥 선택하셔서 사전 구축된 형태로 바로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지나 뭐 비디오뿐만 아니라 음성 영역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다양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한번 경험을 함으로써 화상회의를 경험 안 해보신 분도 없을 텐데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화상회의란 이제 팀즈 이제 툴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진행하는데 예전에 이제 자동으로 캡션을 달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녹음한다 이런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다양한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트랜슬레이션 즉 이제 번역이 가능하게끔 함으로써 아래에 나오는 트랜슬레이션 된 텍스트가 바로바로 띄움으로써 각국의 사람들이 바로바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바로 AI 기술이 녹아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수십 문장을 목소리를 녹음하게 되면은 이제 합성해서 뉴럴 보이스로 이제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멀티 스타일로 이제 커스텀 뉴럴 보이스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음성의 다양한 기능들은 결국 이제 스피치 스튜디오에서 바로 프리빌트된 그러니까 사전 구축된 모델을 가져다가 바로 고객님께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가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콜마이너라는 그 콜센터 분석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딩 업체고요. 미국에 있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을 응대하는 산업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실시간으로 잘 분석할 수 있을지, 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리딩 컴퍼니이고요. 이거에 대한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뭐 금융권이나 아니면 뭐 통신사, 아니면 유통 소매 업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개인 고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뭐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항의 메일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비자 만족도가 뭐 떨어져서 뭐 민원을 넣는다거나 이런 VOC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후적으로 그런 텍스트들을 분석하거나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뭐 STT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상담원이 바로 실시간으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이러한 솔루션이 이제 애저 기반으로 콜마이너가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화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콜마이너의 애널라이즈 탭입니다. 이제 어떠한 고객을 특정해서 보았을 때 이 고객이
지금 상담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고객이 과거에 뭐 어떻게 뭐 때문에 항의를 했었고 그 전에 보니까 어떠한 항의 메일을 넣었었고 그 전에 보니까 뭐 설문조사 응답은 어땠었고 이러한 고객의 커스터머 저니를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부분이 고객이 마음에 안 들었고 어떠한 부분을 고객이 원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걸 트래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적 차원에서 이러한 고객 만족도에 대한 품질을 좀 더 정교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로 고객 한 명 한 명마다 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좀 약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내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담이 끝나고 아쉬운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일례를 하나 들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고객이 과거에 한 뭐 30만 원이 2번 찰지가 됐다라고 이제 항의 전화가 왔는데요.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말하는 게 스피치가 이제 텍스트로 바로 줄어드는 텍스트로 바로 이제 떨궈서 사람들이 상담원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 고객이 지금 2번 차지가 돼서 굉장히 화가 나 있고 불만족스러운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이 이 고객은 지금 이것 때문에 그 디스사티스팩션 했다, 불만족스럽다라는 것을 바로 화면에서 띄워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고객은 지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내가 뭘 해줘야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리펀스 어세스먼트라고 있는데 그럼 2번 차지가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리펀드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좀 서제스천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고객 상담에서 내가 놓치지 않고 고객 관점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해줘야 될지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저 AI 기반으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API 콜해서 상담원이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고 전화 끊기기 전에 어떤 것까지 차선책 정보를 줘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상담원이 제시할 수 있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금융이나 유통, 뭐 통신 이런 산업군에서 개인 고객을 응대할 때 사후적인 대처보다는 실시간으로 좀 사전적으로 좀 전사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에이저 기반으로 쓸 수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AI 모델에 대해서 좀 주요 포인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결국 이제 애저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니지드 엔드포인트로 굉장히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목소리를 몇 개 녹음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합성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결국 AI가 새로운 목소리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나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인베디드 돼서 이제 스피치를 바로 텍스트를 떨구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인베디드 스피치 기능도 나왔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책임감 있는 리스폰서블 AI를 위해서 대시보드에서 내가 AI가 좀 편향된 게 아닌가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금융권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금감위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출 심사를 하게 되면은 성별에 따라 뭔가 스코어가 달라 혹은 사는 지역마다 스코어가 달라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금감원 제재를 받기 쉽기 때문에 리스폰서블 AI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 머신러닝 모델이 성별, 지역, 학벌 이런 거에 따라서 편향됨이 없이 굉장히 설명 가능한 형태로 AI가 모델이 구축됐다라는 것을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코그니티브 서비스와 어플라이드 AI 서비스에서도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신 분들은 오픈 AI 서비스라는 것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GPT, 달리, 코덱스처럼 사람처럼 랭귀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 사람처럼 기존에 없던 이미지를 생성해내거나 아니면은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려는데 코드를 알아서 좀 짜준다거나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정답지와 이제 데이터를 주고서 머신러닝을 학습시키는 형태가 있었다면은 사전 구축된 모델을 가지고
AI가 새로운 뭔가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마케팅 메시지나 아니면 뭐 새로운 이미지, 뭐 그런 화면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덱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GitHub 코파일럿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GitHub이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당연히 그 공공의 코드라고 하면은 그 코드를 학습한 것을 기반으로 컨텍스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요건으로 어떻게 코드를 짜려고 한다라고 이제 컨텍스트 주석을 달게 되면은 알아서 코드를 제안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맨땅에 그냥 개발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제한된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적으로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하나의 펑션을 짜는데 validate address라고 해서 어드레스를 인풋으로 받고 이거를 검증하는 API를 통해서 검증하는 형태의 펑션을 짜려고 합니다. 저렇게 컨텍스트를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밑에 코드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개발자들이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거를 스택 오버플로우나 다른 데서 다 찾아서 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바로바로 제안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리소스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시간 투입은 굉장히 줄고 노력은 좀 줄어들지만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오픈 AI 서비스에서 인바이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AI 개발자나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지금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툴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달리2라는 게 뉴스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요. 말을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라고 치면은 이렇게 말을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가 기존에 없던 그림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뭐 판사복을 입고 있는 말티즈라고 하면 저렇게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마텔즈라는 장난감 회사에서는 저렇게 뭐 빨간 휠이 있는 자동차 그림을 새롭게 도식화해서 장난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새로운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성을 가능케 하는 오픈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앞으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지는 정말 저희와 함께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AI 도입을 통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더 생산성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AI에 대한 도입이 지금 시작한 회사도 있고 아니면 진행 중인 회사도 있고 아니면 좀 고도화된 회사도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AI를 도입하게 되면은 시간이 줄어들고 코스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제 비용 절감과 시간 절감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다만 이걸 활용하는 교육받아서 이제 활용하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결국 이 직원들이 창조하는 비즈니스 가치가 고객들한테 전달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에서 인사이트를 과거에 제약된 환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인사이트를 바로바로 실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 이러한 클라우드 기능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드리자면은 애저 클라우드에 있는 AI나 머신러닝 기능들을 이용해서 기업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고객들을 만족시킨다면은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실시간으로 경영진의 인사이트를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 고대훈이었고요. AI 도입에 고민이 많다고 하시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좀 앞으로 디지털 전환에 좀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